안녕하세요. 닥터 캐슬, 의대로 가는 길의 진행을 맡은 의사 정근입니다. 무더운 여름, 의대 강풍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학업도 잠시 쉬어가는 여름, 그 열기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생명이 태어나고 끝나는 이곳 병원에서 미래의 선배 의료진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닥터즈 재단 청소년 의료 인턴십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전체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그린닥터즈 재단 박면순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의료 인턴십 운영위원인 그린닥터스 사무총장 박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눈이 초롱초롱한 의대를 지망하는 의대생 지방 학생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고등학교 9학년 의대 지망생 김정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예예술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 지망생 박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예예술중학교 3학년 인턴십 2회차 의대 지망생 이채원입니다. 박명순 사무총장님, 의료 인턴십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생소한데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병원에 와서 인턴십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게 의료 인턴십이라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허용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또 제 의료 인턴십 2박 3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적응하면서 진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고, 또 의사로서의 어떤 교양, 의사로서 지내야 할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요. 또 실제로 또 병원을 이제 라운딩하면서 실제로 의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실제로 병원이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다닌다 그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의사가 다니는 그 장소에는 사실 좀 이래 학생들이 덜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료진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또 동행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 인턴십 학생 때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미리 체험을 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의과대학교 3학년 실습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중고등학교 때 미리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금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또 저희들이 하는 그린닥터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마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턴십에서는요. 그렇죠. 예, 또 대학생들도 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의사만 되는 학생들만 들어와야 됩니까? 간호대 들어가거나 다른 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올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건 의료계통이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과 또 이제 임상병력과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서 병원에 돌아가는 상을 미리 중고등학교, 대학 때 체험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이채원 학생은 이분 두 번째라고 하셨죠? 네. 의료 인턴십에. 첫 번째 의료 인턴십 참여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참여했을 때 그 기억이 어때요? 일단 처음 인턴십 시작했을 땐 의료 가운 착복식이 가장 기대가 되었었고, 이제 인턴 실습을 하면서 선생님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제 많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참여를 해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미래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배움을 얻고 싶어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지금 굉장히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쁠 건데 3일의 시간을 낸다는 거는 지금
현대 중학생들한테는 또 고등학생들은 귀한 시간인데 3일간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실습을 온다. 배우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실습을 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또 참여를 했다. 그럼 박이산 우리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라 했죠. 네. 예.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왔죠. 네. 예.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저는 이 활동을 듣고 평소에 못 오는 공간을 온다는 것을 생각해 갖고 사명감을 갖고 또 그런 차분해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참석을 한 중간 과정인데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병원 회진을 돌 때 환자들을 돌보시는 교수님 보고 많이 마음이 울컥했다. 감동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는 것을 보고 나의 꿈이 의사인데 의사가 된 본인의 현실을 한번 보았다. 미래의 현실.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왔다. 그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 힘들어서 의사 안 하려고 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없을까요? 본인 생각 어때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힘든 만큼 뭐 이런 저희 자신감, 자신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그죠? 의욕이 생긴다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럼 인턴십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꿈을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의욕과 의지가 불타오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죠? 네. 의대를 가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일단 수과학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과는 잘하고 영어는 일단 더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박이상 학생을 말을 빌리면은 인턴십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욕이 더 불타오르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또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에 인턴십이 없어요. 어때요? 미국에서 안 하고 한국으로 온 이유? 네, 우선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그 의사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뭐 시술이나 뭐 수술이나 그런 것을 참여해서 그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런 기회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제 여기 온 병원에서 하는 이 인턴십이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정우 우리 미국 미네소타에 지금 고학년 이제 진급하는 곧 이제 올해 말 되면은 이제 대학에 이제 원서를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영주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또 의대 진학이 영주권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쉽다고 하죠.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제 의대를 진학할 때 외국인들도 이제 미국 의대를 지원하고 이제 미국 시민권이랑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지원하는데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역시 외국인들보다는 훨씬 진학하기가 쉽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국도 지금은 이제 체험의 시대 그리고 경험을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또 면접할 때 수시 면접할 때도 이런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미국이 굉장히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경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의지와 그런 부분들이 미국 대학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김중호 학생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고3이 되는데, 그죠? 고3 이제 중반에 이제 수시로 입학하시고 한국이 비슷하게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인턴십 활동이 미국의 대학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근 이사장님이 말했듯이 미국은 이제 이런 경험과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을 되게 중요시 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들을 이제 나중에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제 논문 같이 써서 대학에 보내면 그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논문을 이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가 이 학교에 왜 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논문을 써서 네,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때,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성적이 약간 미달되더라도 올바른 생각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아준다. 그죠? 그렇죠. 미국. 박민순 사무총장님, 한국도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입학에 그러지 않아요? 네, 어때요?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이 미미해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별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런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의료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면접 볼 때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훨씬 얘기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또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체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또 직업과 또 결부시키는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박민수 사무총장님과 같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들은 면접관으로 많이 가는데 면접관으로 가면은 그냥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의 피면접자죠. 학생들이나 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딱 앉는 그 순간에 선택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병원을 운영하니까 의사 선생님을 모셔야 된다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알아요. 그죠? 그를 피면접자는 잘 몰라요. 한참 지나야 아는 줄.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시 면접에서도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의대생을 뽑을 때 그 한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거의 90%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뭐 요즘은 관상이 중요다 하는데 관상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보면은 우리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을 본다? 이렇게 뭘로 볼까요? 우리가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을 이렇게 기준했을 때 관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도덕성 사실 봉사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 도덕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직자의 도덕성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태도적인 면허라든지 말하는 언어에서도 많이 이렇게 표가 나요. 표가 나고 또 자세에도 표가 나고요.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자신감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져요. 강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면접을 하는 그 순간에 판가름이 난다. 그 면접의 그 순간에 판가름 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면접관은 그냥 한순간 한마디만 시키면 알아요. 뭘까? 아무리 본인이 만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험은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기한 진솔한 경험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인턴십을 통해서 또 의료 봉사를 통해서 또 사회 봉사를 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차이는 그냥 자세에서 표시가 나는데,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학생 때부터 이런 봉사에 대한 습관과 훈련을 키워온 사람들은 그 모습의 진솔함이 면접관들한테 다 전달되는 것이죠. 그죠? 면접관들이 아마추어예요. 프로거든. 그죠? 근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봉사를 하면서 실제 봉사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 우리 학생 보면은 김중 학생은 평소에 미국에서는 봉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때요? 네, 저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 미국 이제 제 학교 옆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 병원 방사선과에서 돕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과대학을 가야 되니까 봉사를 갔는데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진솔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는데 처음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대학 입학해야 되니까 가거든. 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맞죠? 네. 가는 것이 좋겠느냐 부모님이 말씀했어요. 본인이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쭉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그렇지. 들어서 재밌겠다. 그 부모님한테 가야 되겠다 했네. 돈 주세요 했겠네. 장갑이. 그죠? 그지? 이렇게 또 뛰어난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가야 되겠다. 그죠? 이런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의과대학 꼭 가요. 그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의대를 질방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갈지 안 갈지를 나중에 몰라요.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의지가. 그죠? 이창원 학생은 어때요?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굳어져요. 어때요? 있습니다. 있어. 네. 그렇지. 열심히 하되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훈련. 근데 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학생들을 참 많이 보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오면 봉사자의 마음가짐,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애들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아까 태도와 자세적인 어떤 부분도 얘기했는데 마음가짐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생기되고 배려와 또 공감 능력이 일반적인 애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방법,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상대한테 피해가지 않는 정도에는 충분히 내가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봉사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조언과 함께 본인이 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오게 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가라 해도 애들이 가기 싫어하면 못 보내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 시대에.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된 이유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 의사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아픈 사람을 도울 것인가 보기에 참 멋있더라. 남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 의사들이 대부분 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돼서 봉사를 했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봉사를 아예 할 줄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은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또 반쯤은 또 건중과 함께 본인의 의지가 또 들어가면서 같이 겹쳐서 왔는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한다 싶어져요. 특히 이제 김중호 학생은 또 미국에 미네소타에서 방사선과에서 또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 봉사를 하면서 또 다른 봉사도 했는지 또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역시 학교 옆에 있는 병원에서도 봉사를 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제 학교는 좀 더 조그만 도시에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수도로 가서 이제 그 바퍼 비슷한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의료 제품들을 이제 싸서 이제 좀 의료 제품들이 필요한 나라로 보내는 그런 봉사도 했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파트, 그죠? 사회봉사. 미국이 원하는 미국 시민의 조건이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죠? 네. 예. 한국도 역시 그러던데 우리 박이산 학생은 여기 의료 인턴십 하기 전에 봉사를 했다면은 한번 소개해 주죠. 뭐 했는지. 제가 딱히 특정해서 한 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소에 할머니가 미시는 카트, 리어카를 밀어드린다든지 뭐 아프신 분을 같이 부축해드리며 걷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면접관한테 이야기하면 좋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아픈 환자들한테 따뜻한 의사가 될 사람들이다, 학생들이다, 그죠? 그죠? 이런 자기 개인이 이익만 바라는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의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의사, 그리고 생각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의사, 그죠? 그런 의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좋은 의사, 아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채원 학생은 봉사를 지금 뭘 해왔어요? 일단 그린닥터스에 가입하기 전에는 그냥 플로깅 활동이나 그냥 그 정원 가꾸기 이런 거 했었는데 그린닥터스에 오고 나서는 다양하게 바퍼 봉사도 경험해보고 국제진료소나 의료봉사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진료소라고 했던데 무엇을 하던 곳인가요? 국제진료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있는 봉사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어요? 네, 특정한 과는 없고 어쩔 때는 이제 환자분들 뵈면서 이제 차트 적는 것도 하고 어떨 때는 치과나 내과 이런 과들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진료소에서 또 봉사를 통해서 인터내셔널하게 많이 또 와이드하게 이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겠는데 사무총장님, 국제진료소가 뭐 하는 곳이죠? 네, 국제진료소라 그러면은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세터민, 탈북민들 이런 분들이 또 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저희 국제진료소 프리메디칼 클리닉이라고 그래요. 거기 와서 이제 진료로 받고 또 무료 투약도 하고 하는 곳인데 처음에는 사실 좀 긴장된 상태에서 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오거든요. 다양한 나라,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중국, 또 이제 필리핀, 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오는데요. 또 다행하게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우즈베키스탄, 또 네팔 이런 다양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나라의 이주 노동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사실 언어 소통적인 부분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저희가 요즘 좀 많이 발달된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뭐가 있을까요? 예. 번역이 잘 돼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좀 청소년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이제. 예. 그래서 영어를 커먼 랭귀지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는 공통이다 해서 애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갈 때는 흐뭇하게 가는 모습, 또 이렇게 안도에서 가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저희들은 명절날, 추석하고 설날 빼고는 1년 300씩 꾸준하게 매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소를 네네, 하고 매주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네네,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맞습니다. 예. 바람이 불구나 예. 몇 년 되었죠? 지금 저희도 국제진료소가 운영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예. 자, 이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돈은 안 내죠. 당연히 무료죠. 풀입니다. 이런 곳에 와서 봉사를 할 때 진정한 의료의 모습들을 학생들께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김정우 학생은 국제진료소에 봉사를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보람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보람? 뭐 이제 이제 사무총장님이 말했듯이 조금 불안하거나 긴장한 마음으로 이제 환자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제 약도 받고 이제 진료도 보고 하면서 그런 좀 긴장된 마음이 좀 풀리고 그리고 나갈 때 조금 미소를 짓거나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것은 김정우 학생이 많이 성장한 그죠? 어느까지는 아니지만 그 레벨에 상당히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애국인들이 아플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진료비도 많이 들어요. 또 이것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걸 찾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긴장을 하더라. 네. 왜 긴장이 풀어졌을까요? 우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풀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사 보러 가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가끔 많은 이런 학생들이 와서 길을 인도해주고 네. 또 이야기도 하면서 네. 또 영어도 했어요. 네, 영어도 가끔씩 썼습니다. 쓰고. 네. 그러니까 풀리면서 진료 마치고 나서는 웃고 가더라. 이런 체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학생들한테 좋은 굿 닥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의대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의 훈련을 쌓는 과정들, 그죠? 그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굿 닥터, 그죠? 우리 사회도 정부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굿 닥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어른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박희산, 희산 중인데 제일 어린데 근데 의욕과 의지는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산처럼 결심이 굳어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세상에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환자들이 이런 걸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는 의사이면서 과학자. 그걸 줄여서 말하죠. 일과학자? 의과학자. 의사의 길이 대부분 보면은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해 있는 원장님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의사의 길이 원장님도 계시고 종합병원의 과장님도 계시고 대학병원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의료기계를 개발시키는 의과학자. 그죠? 의사니까 환자 인체를 아니까 얼마나 개발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행정가. 많은 길이 사실은 있는 것을 잘 몰라요. 학생들도. 의사 하면은 동네 병원에 원장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참 우리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학생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방학 때 놀고 싶은데, 이 땡볕에 실내는 덥지만은 또 환자들과 또 만나면서,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해진 다 돌고 했더만 해진 논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 그냥 뻗었다던데. 아침에 어땠어요? 아침에 해진 돌 때 좀 걷기 좀 힘든 경향도 있었지만, 근데 돌면서 또 교수님이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 덕분에 그런 힘듦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의사 따라가기 힘들어요. 의사 걸음 따라가기가. 의사 바쁘거든. 환자를 빨리 가서 봐줘야 되는데, 그죠? 의사 뒤에 따라가면은 막 힘들어, 그죠? 의사 뒤에 따라가다 녹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리는 바람. 그래서 살아있네, 그죠? 자, 우리 참 의대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런 헌신과 봉사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면 좋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박민수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9회째 이렇게 의료 인턴십 대한민국의 최초 그리고 대학생들은 미국에서는 또 인턴십을 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들 위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프로그램인데 병원에서 싫어하지 않던가요? 어때요? 아, 예, 사실 좀 뭐 좋아한다고 하면은 조금 모순됐겠죠. 사실 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학생들 있으면은 좀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또 다시 이해해 주시고 학생들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또 허용해 주시는 그런 의료진을 보면서 사실 좀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잘 이겨내고 잘 따라준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제 보폭이 좀 많이 길어서 빠르게 걸어가지만 아이들은 좀 빠른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고 또 이제 금방 또 설명 다시 또 그다음 또 코스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약간 힘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보람 있고 재밌죠. 이채원 학생은 의사 선생님 따라가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때요? 근데 어렵지만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들과 이렇게 나누시는 되게 친근하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많이 배워서 빠르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사의 태도를 또 배우고 그죠? 이런 모습들 배워가면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굿닥터가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런 굿닥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또 의대생들이 또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또 참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또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는 미래는 밝다. 그죠? 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또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면은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죠? 근데 의사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거요? 의사가 되면 제일 좋은 거. 저는 의사가 되면 제일 좋은 건 이제 의사가 워낙 특별한 직업이니까 이제 환자 이제 아픈 사람을 이제 안 아프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많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서 그런 특별한 직업이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직업이라서 좋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왜 좋을까요? 본인한테는 뭐 우선 경제적으로는 이제 별로 이제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우선 의사를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그 공부를 한 그 지식을 이제 쌓는 데에서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제 환자를 보면서도 자신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답을 다 말했다, 그죠? 이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채원 학생은 여자인데 여자로서 의사가 힘들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제 그 인턴 실습하면서 교수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때 이제 여자 의사는 많이 없기도 하고 드물기도 하고 힘들 거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성차별이 가장 없는 직업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딜까요? 의사. 거의 남자 의사와 여자 의사의 차별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도
직급이 높은 의사, 직급이 낮은 의사 차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평준화되어 있고 똑같은 하나의 개별적인 이치에 있는데 그죠? 나이가 적으면은 나이 많은 의사한테 가서 또 자문을 청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어요. 의료계는 전문의 따고 나면 다 똑같아 그냥. 그죠? 그래서 똑같은 레벨이다. 남자 여자도 차별이 없다. 근데 지금은 여자 의사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70년대 의대를 갔던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학생들이 예비고사 시험이 더 높았거든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성적은 남자가 90%, 여자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예요. 의과대학 가면 공부를 누가 더 잘할까요? 남학생이 잘할까요? 여학생이 잘할까요? 여학생. 아마도 여학생이 잘하지 않을까. 저는 체력적으로는 남학생이 좀 더 유리는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120명이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1등부터 15등까지 전부 여자예요. 16등부터 남자라. 물론 한둘이 안에 있지만은 왜 여자가 체력이 더 좋아요. 미국 어때? 미국은 여자가 체력이 좋아요, 남자가 체력이 좋아요. 그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자 학생들이 뭐 체력도 좀 좋은 면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남자애들보다 차분하니까. 맞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의대생은 책상에 글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렇죠.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겠지. 그죠? 앉으면 일어설 줄 모르는 도서관에 가면은 앉았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집에 갈 때 일어나는 사람이 여자라, 여학생이라.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여학생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지금은 남녀 차별 없이 가장 공평한 레벨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의대다. 그리고 의사 사회다. 그죠? 그리고 나이도 구분 없이 환자한테 잘하는 의사가 최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지금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의사가 또 불리한 점이 또 있어요. 뭘까요? 여자 의사의 불리한 점. 엉덩이가 무거워서 딱 앉아 있으면서 공부는 잘하는데 뭘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리한 점. 엄마를 보면 알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거든. 출산을 하는 그 순간부터 경력이 단절돼 버려요, 의사들이. 옛날에는 출산하러 가면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했는데 의사가 부족할 때라. 지금은 이제 노동 평등에 대해서 그죠? 딱 가면 한 2-5달 간다 온다고. 남자는 아기를 안 놓으니까 휴가가 없는 거라.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연속성이 남자들이 훨씬 여자 의사보다 좋은 거예요. 그런 면들이 또 불리한 점도 있지만은 또 대단한 여자 의사들 그 관계없이 또 환자를 굉장히 봐요. 또 여성의 친근감, 환자에 대한 섬세함, 그죠? 그런 면에서는 여자 의사들이 또 의시한 거라, 그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남녀 차별이 직장에서 없는 곳, 그죠? 그다음에 각자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각자 높이 차이가 전혀 없이 평등한 곳, 오직 의사의 실력만 중요시 되는 곳이 의사 사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자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의사가 된다는 길은 험한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만 17살입니다. 만 17. 김중하 씨는 이제 19세가 되면은 의대도 아니고 네, 의대는 아니죠. 생화학이나 네. 4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의료 관련
파트에 네. 이 기초학 분야에 그리고 또 의과대에 가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마쳐야 되고 또 펠로우 마쳐야 되고 미국이니까 군대는 안 가도 되겠네.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박희찬 학생은 지금 이제 지금 중2인데 그죠? 중2인데 중3 되고 몇 년 뒤에 몇 살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의 나이. 준비하다 보면 의사가 되겠지. 언젠가. 나야 가라. 가면 저절로 된다. 맞아. 정답이에요. 시간이 되면 의사 되겠어요. 시간이 돼 있으면 전문이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의대의 또 매력은 매력입니다. 그냥. 고시 패스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건 의대는 같이 다 따라가서 친구들 같이 가서 보포만 스텝 바이 스텝 하면 그죠? 의사 돼 있고 그게 또 장점이라. 그죠? 근데 그 나이가 많아요. 몇 살? 몇 살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이제 책임 있는 의사로 자기 환자를 볼 수 있는 나이. 남자는 한 36, 7 정도.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의사신가? 아니 어제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36세가 돼야 의사가 되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살고 건강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60세 되면 의사가 은퇴를 다 해요. 65세, 36세, 33세 또 지금은 또 편제가 바뀌어서 36세인데 30 중반에 나오니까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냥 일반 친구들보다. 그래서 의대를 많이 안 갔는데 지금은 그 관계없이 이제 가면서 나오는 연령이 36세가 되어야 나오더라. 남자들만 군대 가야 되니까. 여자는 또 3년 빨라요. 33세. 그래서 이런 지난한 길을 가는 것이 의대다. 그래도 의사가 되면은 의대만 들어가면 따라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하다.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의사가 되면 뭘까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좋고 또 네. 이야기해봐요. 지금 의사가 되면 좋은 점 하나씩. 좋은 점. 그 노년까지 좀 미래 이어갈 수 있다. 아, 그렇지. 노년까지 몇 살까지? 한 그래도 저희 시대는 그래도 한 120세 시대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한 80 몇 세까지는 할 수 있다. 80 몇 살까지 의사를 할 수 있다. 120세 시대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메리트예요. 좋아요. 건강할 때까지 멘탈 강하고 사지 건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건강하면은 예, 건강은 충분히. 예. 치매가 오기 전에 또 직업이 정해지고 또 좀 나이가 들어도 그 다른 부류의 바탕 지식들이 좀 있으니까 뭐 중간에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의과학자 되고 싶은 꿈이 강렬하네, 그죠? 좋아요. 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지금 한국보다는 미국이 지금 미국 의사들이 훨씬 더 그 연세가 많을 때까지 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 한 명은 벌써 80세 넘어서도 아직도 의사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의사들이 가장 큰 장점인 거라. 그죠? 볼펜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컴퓨터만 칠 수 있으면 의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의사 된 지가 40년째예요. 25살에 의사 됐거든, 저는. 그죠? 그때는 바로 가고 해서 25세 때 의사가 되어서 지금 65세니까 40년 의사인데 그죠? 몇 년을 저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이창 학생처럼 85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어때요? 공대 나오거나 하면은 몇 살에 정년퇴직하죠?
아버지는 의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은퇴가 없다. 퇴직이 없다, 그죠? 그게 큰 장점인 거라. 네. 정신이 온전하면은.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의사들이 정신이 언제까지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인들도 정신이 언제까지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사잖아요. 많이 봐요. 그러면은 또 치매가 오는 나이가 누가 많이 올까? 그죠? 누가 많이 올까요? 치매가 오는 사람들과 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요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치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가죠. 올까요? 뭐 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의사들이 치매 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신기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 치매는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특히 요양병원에 가면은 다 그냥 한 80%가 기억 상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또 입원하러 오세요. 90이 넘어요. 근데 정신이 온전해요, 다. 육체만 힘들다 뿐이지. 그걸 보아서 치매 어떻게 보면은 집중 장애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죠. 그렇다 한다면은 아까 85세라고 의사가 할 수 있겠다 말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보니까요. 그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의사 은퇴하라 하면 그 오랜 동안 그 경험의 의료 실력을 그냥 없앤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의사들이 왜 치매가 잘 오지 않은가? 왜 안 올까? 머리를 많이 써서. 자꾸 기억을 떠올리게 되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이 환자를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밤에 자면서도 생각하거든. 꿈꾸면서도 아침에 답이 나오고 그래요. 내 스마트폰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그러니까. 스마트폰. 예. 그 치매 안 걸리는 거 오늘 우리 전 국민한테 일러드리는데 의사로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 잘 안 걸리더라. 제가 의사 치매 걸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85세까지도 의사가 가능하더라. 육체만 건강하다면은. 그죠? 그래서 의사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때 힘들지만은 들어가고 나가면은 그냥 같이 가면 된다. 아, 그죠? 그런 면에 의사의 장점이 있더라. 근데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료 인턴십 경험 그리고 본인이 느낀 점 이런 면이 좋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한마디씩 각자 말씀을 해보세요. 네. 저는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최재영 센터장님이었는데요. 그 최재영 센터장님과 그 첫날에 시술도 2번 들어가 보고 수술방도 수술한 도중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시술이나 수술 도중에 핵심 포인트를 많이 잡아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지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식외과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실 때 그분 아들도 이번에 인턴십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배웠어요? 네. 잘했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담당 교수님이 생일인가? 이야기해도 돼요. 뭐 담당 교수님 이명기 부원장님이셨는데 식구도 신경외과네. 또 오늘 음악 병동에 한번 들어갔다 와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했고, 네, 그럼 또 다음번에도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그죠? 네. 의료 인턴십 들어오기 경쟁이 치열하네요. 어때요? 네, 이번에 좀 많이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특히는 이번에 러시아인도 왔거든요. 사실 여기 러시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학생도 들어와 있고 서울의 경기과학과 학생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많은 데서 지원이 사실 들어왔는데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좀 관리상 또 이렇게 분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번에 25명으로 컷하려 했는데 한 명이 도저히 안 돼서 26명까지 제가 받아서 26명. 예, 예. 그러니까 26명의 학생이 의사 한 분당 한 명씩 네, 그렇죠. 1대1로. 예, 예. 맞아요. 3일 동안 의사 선생님이 힘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의사분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스태프진들 또 같이 이래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학생 26명에 그린닥터즈의 스태프들이 한 20몇 명이 붙어서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니까 원앤원 케어입니다. 이청원 학생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요. 이제 인턴십 하면서 저는 정형외과를 했었는데 이제 진료를 보시고 회진 도시고 할 때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방안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배울 점이었고 또 인턴십 하면서 의사의 책임감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죠? 사무총장님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마칠 때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일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감정 어떻습니까? 아, 정말 이 의료 인턴십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의료라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성적인 교육과 또 서로 이제 팀원을 이루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배려하는 거, 공동체 생활, 또 아무래도 집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아무리 여기에서 숙제하는 게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첫째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적응력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돕고 하니까 본인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또 따라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하면서 도와주면서도 굉장히 이제 보람이 되고요.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이런 좀 잘 따라오고 또 하는 그런 부분에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9회차 해왔지만은 앞으로 또 10회차는 더 많은 또 인재들이 와서 또 이런 걸 교육을 통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에 또 인류에 꼭 필요한 그런 의료진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닥터 캐슬 의사가 되는 길에 의대를 지망한 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좋은 의견을 나누어 보면서 굿 닥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닥터 캐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